사회적 협동조합 파티의 황현숙입니다. 네, 제 발표 주제는 천만의 연결 광장의 시민이 바라는 사회 대개혁입니다. 네, 한 가지 이제 여기 기자분들도 계시고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결론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시민의 의견을 모으기 시작한 시점에서의 내용들이고 앞으로 더 많은 의견들을 모아가고 분석하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모수가 작다거나 이게 정말 시민의 의견이 맞는 거야? 이런 고민들, 좀 질문들 가지실 수 있는데요. 이제 시작이고 오늘 이 토론회를 계기로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으고 그걸 또 국회에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다는 내용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파티가 어떤 건지 이제 여기 좀 앉아 계신 분들이 아까 파티가 뭐야?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들었는데요. 네, 저는 그 사회적 협동조합 파티고요. 파티는 프랑스어입니다. 파흐티라고 하고요. 영어로 파티입니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즐겁게 또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것들을 바라는데 새로운 기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협력들을 만들어내는 활동들을 만드는 조합입니다. 이창윤 교수님이 이제 K-데모크라시의 모습을 지금 이번 사태에서 보고 있다, 새로운 사례를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그런 활동들, 시민들이 일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런 활동들을 만드는 일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시민광장 빠띠라고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 서비스에서 12선 계엄 이후에 어떤 활동들이 일어났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사실 연구 결과 보고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비상계엄 탄핵 상황에서 보통의 시민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이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파티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행동을 직접 조직하거나 아젠다를 발표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또는 단체들이 이 계엄 국면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보여드리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터 버블이라고 얘기하신 이런 극자와 극우의 목소리가 과도하게 대변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시민들의 의견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좀 그 시민들하고 같이 하는 활동에는요, 뉴스나 이제 그 웹상에서의 어떤 소식들을 모으는 이슈 타임라인을 같이 만듭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날 저녁 바로 저희가 비상계엄 이슈 타임라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속보가 쏟아지는 와중에 신뢰할 만한 정보들, 이건 정말 같이 알려져야 될 것 같고 기록이 남겨져야 될 것 같다라는 키워드들로 사람들이 뉴스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달이 좀 지났죠. 이제 2달, 3달 정도가 돼가는데 그 사이에 비상계엄과 관련된 어떤 정보들, 뭐 탄핵도 있고요. 그리고 시국선언 아카이브도 하고 있고 또 비상계엄의 조력자가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모으는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건이 넘는 정보가 쌓이고 있고 저희는 이런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 이제 언론사 기자분들도 계시는데 언론사에서 에디팅을 하죠. 근데 굉장히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데 시민들이 그걸 다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내 주변에 동료 시민들이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가 뭘 같이 보고 얘기해야 되는가 이걸 저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비상계엄이나 비상계엄 조력자 또 남태령 시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저희가 캠페인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아직 안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사이트에서 어떤 입법을 촉구하거나 어떤 변화를 요청하는 그런 그 캠페인들을 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관련해선 6개의 캠페인이 열렸었는데요. 그 계엄이 이제 터지고 나서 바로 집회들이 열렸죠. 근데 저희는 주로 어떤 분들을 만나냐면 이제 대화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해보면 관심은 있지만 집회에 가보지 못하는 사실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죠. 수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온라인 촛불 광장을 저희 사용자가 열어서 전 세계에서 여기에 사진을 찍고 나도 이 활동을 지지한다 이렇게 해주신 분들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좀 작은 사례지만 제가 소개를 드리고 싶었어요. 탄핵이 가결되고 나서 그 현장에서 풍선을 날리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실지 모르겠는데 요즘 이제 그 환경보호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이 풍선 날리기 행사를 자제하라는 이제 그런 요청들이 시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있었던 이제 쓰레기 문제를 고민하는 시민들이 캠페인을 열었고 여기 249명의 시민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저는 더 인상적인 건 그래서 이 서명을 보고 집회 주최 측에서 바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날 바로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쓰지 못했다. 앞으로 이런 것도 고려하면서 또 지구도 생각하는 그런 집회 문화를 만들겠다. 저는 이게 시민들이 연결되면서 스스로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들이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사실 이게 5만 건이 넘는 참여가 일어난 건 이제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기업 비상행동에서 연 헌재에 보내는 주권자의 목소리를 모으는 이 캠페인에 48,600명이 서명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서명만 할 수도 있지만 길게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시민이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나는 개헌 국면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런 고민들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활동들, 극자와 극우가 아니라 아까 지금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는 활동들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팩트 체크도 하고요, 토론도 합니다. 시민들이 같이 팩트 체크를 합니다. 아까 방통위를 장악하는 그 윤석열 정권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정권에서 이제 정부가 팩트 체크 사업들을 했습니다. 윤 정부는 이 활동이 팩트체크 활동이 좀 그 지난 정부를 옹호하는 어떤 그런 편향된 활동이다라고 하면서 이 사업을 문제 삼았고요. 빠띠도 그 활동에 참여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게 누구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요. 정보가 모두에게 공개돼 있고 시민들이 그것을 어떤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검증하는 이런 활동들이 더 만들어질 수 있고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저희 플랫폼 안에서 계엄과 관련해서도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는 그 어떤 입장이냐를 떠나서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캡처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처음에 봤던 이제 팩트체크 이슈 중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계엄이 터지고 이제 탱크가 도심을 지나가는 사진들이 있었는데 이게 진짜냐. 예를 들어 그런 아닌 사진들도 있었거든요. 시민들이 그런 것들을 스스로 찾아보고 검증하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믿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갖고 얘기해야 되는지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대화도 하고 있고요. 대화도 보면 여기도 있죠. 저희가 참여를 못하지만 좀 어떤 논의들이 되면 좋겠다.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하다가요. 이제 그 비상행동과 같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광장에 이제 몇십만의 시민들이 매주 모이고 있는데 여기 오지 못하는 많은 분들 또 자유발언대에 용기를 갖고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 아래서 박수를 치는 분들 이분들은 어떤 고민을 갖고 있을까 그 얘기를 꺼내놓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된 게 천만의 연결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천만의 연결로 검색해 보시면 보실 수 있고요. 광장에 모인 천만의 불빛 이제는 집에서 동네에서 우리는 연결된다가 이 사이트의 모토입니다. 그리고 집회 현장에서 QR코드를 통해서 접속하시고 의견을 남기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장에 모여서 이렇게 335 얘기 나누는 것들도 기록하고 모아지고 더 멀리 알려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기록하면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유발언대 천만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만들 세상 그리고 또 사회대 개혁화제 비상행동이 모으고 있는 11개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에 대한 의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가 12월 10일에 오픈을 했고요. 제가 그 자료집을 준비해야 돼서 2월 10일에 오픈을 했고 2월 20일까지 들어온 의견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294건의 의견을 분석을 했고요. 어피니티 버블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사용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LML을 활용해서 정성조사를 분석하는 도구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통계하고는 분석 방식이 좀 다릅니다. 이 서비스에도 챗GPT가 일부 적용돼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294건의 의견을 분석을 했는데 이제 저도 아까 시작하기 전에 질문 주셨어요. 의견이 좀 작은 거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작한 열흘 동안 모은 의견들이고요. 지난 주말 집회를 지나면서 현재 600건 정도의 의견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앞부분을 분석하고 이런 경향들이 있다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또 추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많은 의견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게 인권 평등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38%고요. 정치 행정이 21%, 노동이 13%, 복지 주거, 기후위기, 교육 청년, 평화통일, 문화, 식량주권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주제는 차별금지와 평등, 또 민주주의 정치개혁 이렇게 키워드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쪽에는 어피니티 버블이 시각화해준 자료입니다. 보시면 좀 문장들로 정리가 돼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모은 294건의 시민 의견을 어피니티 버블에서 이제 그 AI 모델을 활용해가지고 문장으로 요약을 해낸 것입니다. 이걸 294건을 268개로 줄이더라고요. 제가 좀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친구가 100%의 정확도를 보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몇 번 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근데 문장은 조금씩 다르게 나오지만 분포는 네, 대체로 비슷하게 나와서 이 수치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고 보고 작성을 했습니다. 옆에 인용돼 있는 문장은 이 그 AI 서비스가 만들어준 게 아니고요. 그 사용자들, 그러니까 의견, 시민들이 낸 의견 문장입니다.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성교육,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 3권, 뭐 성평등한 세상, 또 정부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포를 좀 넓게 보시면 그 인권과 평등에 대한 요구가 많고 정치개혁 요구가 있고 노동에 대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고민이 좀 있었는데요. 아마 일반적인 여론조사하고는 좀 다른 결과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당장에는 뭐 이제 그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든지 뭐 대통령제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든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묻고 답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 광장을 열었던 취지 그 마이크를 잡지 못했거나 이 현장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이 새로운 채널들을 활용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이 여기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존의 어떤 정책 지원과는 좀 다른 인권과 평등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정치 행정에 대한 얘기도 사실은 대통령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일상의 민주주의, 우리의 정치 체계가 어떻게 민주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그 요구들이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네,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교과서적인 요구들이 여기 그대로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뒤에는 이제 그 1차 분석한 것을 또 이제 그 2차 의제별로 다시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제가 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는 좀 모수가 작아서 저희도 더 많은 의견들을 모아서 분석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크게 경향성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평등과 인권 안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것, 또 여성폭력, 또 소수자 권리 보장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이 있고요. 정치개혁에 대해선 뭐 네, 역시 중요한 선거개혁, 또 그리고 중요하게 나온 의견들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된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건 어떤 맥락이냐면 지금 이제 내란 세력들이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을 이제 핑계로 지금 이렇게 그 반정치 세력, 반국가 세력을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이런 변화가 있어야 이제 이런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을 거다라는 맥락이고요. 또 시민의회와 같은 일상의 민주주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들에 대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로 가면 이제 노동, 네, 이것도 정말 다 교과서에서 배우는 얘기죠. 모든 노동자가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 된다. 지금 법에 있는 거고요. 법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요구에는 또 이제 소수자 계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 다양한 어떤 생존의 문제들을 지키라. 그리고 기후와 관련된 것들도 있습니다. 네, 요거는 좀 제가 다시 그 의제별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온 분석들을 10개의 어떤 주요 의제로 다시 정리해 달라고 해서 받은 결과였습니다. 이 문장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 낸 의견들 중에 좀 이제 대표성이 있는 것들을 뽑아서 네, 넣게 된 겁니다. 다양한 의제들이 나와 있고요. 이 의제들을 이제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어떻게 바뀔지 저희도 추적해서 관찰하고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이 의견을 보태주시고 이 시민들의 목소리가 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저도 광고 말씀드리면요. 이 디지털 자유 발언대는 굉장히 간단하게 작성하게 돼 있는데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저희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기획할 때부터 대화 모임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행동에서 이제 소속 단체들과 또 시민 누구나 이런 활동들을 하실 수 있도록 천만의 대화라는 공간이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지역에서 단체에서 열리는 대화 모임들을 홍보하실 수 있고 참가자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결과들도 모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기능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 첫 주가 지나면 이 대화 모임들 많이 열린 것들이 더 기록들이 더 모이고 저희가 더 풍성하게 시민들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료집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어렵지 않으시니까요. 네, 지금 접속해서 의견 남겨주시고요. 네, 이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네, 더 저희의 분석과 의견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네, 오늘 이렇게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